우린 서사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특히 어릴 땐 왠지 모르게 이 세상이 비좁고 답답하고 현실의 어른들은 모두 멍청하고 무기력해 보이면서 환상의 세계, 꿈꾸었던 세계,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세계에 관한 서사를 많이 소비합니다. 하지만 점점 어른이 될수록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또 일상의 소소함에서 찾아오는 이야기들을 찾게 되는데요. 만화로 그런 이야기를 소비하는 데 있어 이 작가 참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들을 오늘은 선택해 왔습니다. 극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구구절절 감정을 쥐어짜내거나 너무 심심하다거나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화려한 환상의 세계를 우겨넣는 것도 아닌 독자를 믿고 담백하게 한 사람의 일상을 보여주고 그런 작품들인데요. 2021년 1월 10일 일요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107편은 오늘은 구정인 작가의 기분이 없는 기분 그리고 비밀을 말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107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R 방송 프로모션 방송들이 몇 개 잡혀 있어서 그것들 소화하고 한다고 이번 주엔 2편이 올라가게 됐었는데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프로모션 방송만 듣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 방송을 듣고 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잠시 좀 하자면 이번에 폭설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특히 배달 일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셨을 것 같고, 방금 전에도 제가 106편 녹음하고 편집 끝내고 이제 잠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있는데 건너편 건물에서 고드름 있잖아요. 얼음 녹으면서 떨어지는 거. 얼음 녹으면서 고드름이랑 섞이면서 지붕에서 한 4, 5층 높이에서 눈덩이들이 이제 녹으면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우지직 하면서 우두둑 하면서 바닥으로 쿵쿵쿵 이렇게 떨어지던데, 하필이면 그 앞에 어떤 학생분이 여자분이셨는데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잘못하면 맞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길 다니시고 이럴 때 조심하십시오. 그런 거 떨어져보면은 그거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눈이 녹는 시즌이니까 돌아다니시면서 지붕이나 이런 데 혹시나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소리 같은 건 좀 잘 들으시고, 그 떨어질 때 그냥 쑥 이렇게 안 떨어지거든요. 뭔가 구궁 하면서 이렇게 찍 미끌리는 소리라든지 이런 거 들리면서 떨어지니까 높은 건물이 있는 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경사 있는 지붕 이런 데 있는 데는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조심할 테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PR 방송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들어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어주셔서 제가 PR 프로모션 하는 회사랑 얘기할 때 이제 사람들이 듣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실진 모르겠지만 이제 목인 작가님, 100위로 만드셨던 목인 작가님께서 트위터에 이제 공유를 해주셨더라고요. 방송 내용 관련해서. 거기를 타고 와서 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트위터에 목인 작가님 쓰신 글도 잘 읽었습니다. 이권도 나와서 그것도 함께 소개시켜드리고, 100위로 다 끝나게 되면 인터뷰도 한번 모실게요. 나와주시면 전에 하셨던 작품과 100위로까지 해서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 방송 바로 앞에 PR 방송이 함께 업데이트 됐거든요. 그것도 한번 재밌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 주에도 댓글을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인스타 통해서 104편 사랑은 비가 괜 뒤처럼에 이제 피드백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전에도 한번 댓글 소개시켜 드렸는데 모닥불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입니다. 저도 사랑은 비가 괜 뒤처럼 읽으면서 이건 결국 꿈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서로가 접어두었던 꿈을 다시 찾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생각. 그리고 초반부에 댓글을 읽어주실 때 제 댓글이 나와서 왠지 라디오 사연 읽히는 기분이고 소통하는 느낌이고 아무튼 좋았습니다. 인수 작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써주셨네요. 저도 늦었지만 모닥불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습니다. 지난번 방송에도 계속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정답은 없고 답은 많죠. 그러니까 정답은 없고 답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서로
그냥 연애하는 거 말고요. 그냥 연애하는 거 말고 어떤 욕구에 이끌린 연애 말고 진짜 평생을 같이 살아간다는 사람, 평생을 같이 사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서로가 서로한테 의지할 수 있으면 좋고 서로가 서로를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길을 모색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물론 한쪽만 발전하고 한쪽은 이렇게 그 발전을 내조하는 관계로 이렇게 돼버리면 되게 어렵긴 하지만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인 사람과 결혼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왠지 라디오 사연 읽히는 기분이고 소통하는 느낌이고 좋았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유튜브나 비디오 매체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라디오가 가지고 있는 매력, 라디오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얼굴을 보지 않고 목소리만 듣는다는 거에 대해서 오는 감수성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유튜브도 좀 해라, 유튜브를 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지점에서 저는 라디오의 감성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저의 어떤 태도도 늘 그런 고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막 들었다가 아니다, 역시 라디오가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막 들었다가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만화는 시각 매체인데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그래픽 보여주면서 하면 더 좋긴 한데 그건 이제 저작권 문제도 있고 또 더군다나 유튜브를 만약 하게 될 거면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원고 같이 써줄 수 있는 작가와 PD가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렵다. 혼자서 하기에도 지금 팟캐스트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 100편 특집하고 인터뷰할 때 유튜브에도 업데이트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잘 고민하고 해보도록 하죠. 뭐 그래도 만화 클래식은 계속 할 거니까요. 이번 주 댓글은 여기까지 하죠.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저 요새 인스타를 거의 안 하고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제가 밖에 대외 활동은 잘 안 하고 있는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먹고 사는 그런 방송인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댓글로 많이 좀 글을 써주셔야 저희도 읽어보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송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피드백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팟빵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 DM 보내셔도 됩니다. 많은 방송에 대한 많은 이야기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다 읽어드릴게요.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오늘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죠. 만화 클래식을 제작하고 있는 인수인증 코믹스에서는 독립 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별이, 임나운, 불키드, 한타스, 쾅 코믹스 등 총 50권에 달하는 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재임 평론가와 제가 직접 쓰는 작품에 대한 리뷰와 신작에 대한 작가들의 미니 인터뷰도 만나볼 수 있으니 좀 더 깊이 있는 만화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이드비를 찾아주세요. 운영자인 제가 직접 포장해서 배송을 하고 있고 네이버 페이를 통해 손쉽게 소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sideb.kr을 검색해주세요. 만화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는 인수인증 코믹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립 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입니다. 한국의 만화가 분들이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며 제작한 다양한 만화를 입고하여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이드비는 현재 80종이 넘는 작품들을 입고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의 유통뿐만 아니라 작품들에 대한 리뷰, 작가들에 대한 인터뷰, 크리틱 메뉴도 이번에 신설을 했으니까요. 입고 작품들에 관한 다양한 시선과 생각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sideb.kr, sideb.kr로 오셔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보시고 작품도 소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모두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sideb.kr로 오셔서 작품 많이 소장해 가십시오. 요즘 이제 요즘 만화 클래식을 통해서 프로모션하고 있는 작품들 있잖아요. 저번 주에는 백이루와 완벽한 순간을 위한 여행 했었고 이번 주는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만남 노래방이랑 그리고 인생의 숙제 PR 방송이 올라갔는데 모두 다 사이드비에서 구매 가능하십니다. 여기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도 관련해서 크리틱이 업로드 될 거거든요. 그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가셔서 크리틱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리뷰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 크리틱은 작품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정원 작가의 오각의 하늘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지금 네 번째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 역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2020년 다양성 만화 지원 사업 선정작으로 현재 텀블벅을 통해서 제작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 12일이죠. 오늘이 1월 11일, 현재 11일 남았더라고요. 앞에 PR 방송에서 제가 17일 남았다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1월 10일 11일 정도 그 펀딩 기간이 남았고요. 현재 430% 이상을 달성 중에 있더라고요. 이정원 작가의 오각의 하늘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가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현대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가난, 질병, 장애 등을 버티며 살아가는 5가족의 이야기들이 작품에 녹아 있는데요. 그 속에서도 어떤 소소한 행복을 서로 찾아가고 맞춰가는지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텀블벅으로 가셔서 11일 남은 이정원 작가의 오각의 하늘 검색하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굿즈들도 함께 소장할 수 있으니까요. 텀블벅에서 이정원 작가의 오각의 하늘 꼭 검색하고 후원해 주세요. 참고로 저는 마스크 거리를 받았습니다. 냉장고 앞에 달아놓고 계속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정원 작가님. 자,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비 출판사에서 저한테 책을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2019년이었는데 재작년이죠. 벌써 2019년이 벌써 재작년이야. 세상에. 어쨌든 그때 이제 창비 출판사에 어떤 분이 입사하셔서 처음으로 이제 책을 편집하고 만드셨다라고 하면서 책을 보내주셨는데 처음엔 뭐 별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왔지? 이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받았던 책이 구정인 작가의 기분이 없는 기분이란 책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평소에 살고 있는 집으로 보낸 게 아니고 저희 그 사무실 주소가 저희 누나 집으로 돼 있거든요. 친누나 집으로 일단 돼 있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에 이제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그쪽으로 돼 있어서 사업자 등록할 때 그 집으로 해놔서 그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그쪽으로 주소가 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거기로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비 여기 계신 분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이거 왜 보내셨어요? 했더니 그분이 메일이 왔던 것 같은데 그때 자기가 이제 창비에 입사해서 처음으로 편집한 책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평소에 처음 편집한 책이라서 어디다 책을 보내줘야겠다. 사람들한테 이제 처음 만들고 나면 책 이제 주변 그 관계자분들한테 좀 보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평소에 이제 만화 클래식 청취자셨대요. 지금도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평소에 만화 클래식 청취자여서 그래서 생각이 나서 보냈다. 그래서 집으로 보낸 건 죄송하다. 그쪽 집으로 보낸 건 죄송하다. 다음엔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라고 해주셨었는데 어쨌든 그때 그래서 이제 보내셨을 때 바로 보진 못했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근데 이 에피소드도 전에 다른 얘기할 때 한번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책을 보냈다 창비 쪽에서. 그래서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받아와서 빨리 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 구정인 작가님의 이제 기분이 없는 기분이란 책을 이제 저희 누나 집에 가서 이제 받아와서 이제 집에서 봤는데 작품이 좋더라고요. 작품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목이랑 내용이랑 전체적인 분위기나 편집, 연출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고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만화 클래식에서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시간이 좀 지났죠. 근데 그거 조금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구정희 작가님이 그 당시에 제가 판단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 한 작품 정도 더 보고 같이 소개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옆에서 지금 꺼내고 있는 구정인 작가님이 비밀을 말할 시간이라는 신간을 출간하셨어요. 이것도 이번에 창비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샀습니다. 똑같은 판형이에요. 기분이 없는 기분과 비밀을 말할 시간 똑같은 판형이고 내용 똑같이 200페이지 분량에 그래서 이제 좀 봤죠. 그 비밀을 말할 시간을 보고 나니까 이제 좀 말할 거리가 생기는 것 같다. 이제 좀 뭔가
소개를 시켜드릴 만한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비밀을 말할 시간을 좀 더 주에 두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기분이 없는 기분도 같이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근데 전 매번 얘기하지만 이게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창빈은 작가 소개를 정말 간략하게 적어요. 구정인 작가님 나와 있는 작가 소개 말씀드릴게요. 어린이 책을 만드는 디자이너로 오랫동안 일하다 만화가가 되었습니다. 기분이 없는 기분은 첫 만화책입니다. 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 좋아요, 좋은데 이런 저처럼 이제 평론을 하거나 리뷰를 하거나 작품에 대해서, 작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서 막 찾아보고 싶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글들이 짧게 돼 있으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좀 있어야 찾아보고 이 작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작품 만들 때는 본인이, 그러니까 뭔가 경제적 이익 때문에, 경제적 수익 때문에 만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하고 싶은 얘기를 만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판별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 때는 연출을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 연출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보고 보면서 이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화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려면 정보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어쩌다 보니까 제가 요새 창비 책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 방금 책장에서 또 꺼낸 이 다드레기 작가님의 안녕 커뮤니티, 이것도 읽고 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 이건 오늘 읽어드릴 건 아니지만 하여튼 창비는 되게 짧게 쓴다, 그 작가들에 대한 소개를. 그래서 매번 이런 일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창비는 작가 소개를 좀 길게 썼으면 좋겠다. 뭐 긴 것도 있긴 있었는데 대부분 짧게 써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 자, 기분이 없는 기분, 첫 번째 만화책을 내셨던 작품, 이제 한번 어떤 스토리인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분이 없는 기분은 아버지의 딸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깊이 숨겨두었던 감정을 아버지의 고독사 이후 걷잡을 수 없는 우울증에 빠지며 마주하게 된 혜진의 이야기이다. 우울증으로 인해 벼랑간 기분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기분, 기분이 없는 기분에 빠지게 된 혜진의 삶은 만성화된 아픔과 우울의 고통을 받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진심 어린 공감을 호소한다. 이 작품으로 우리 앞에 새롭게 등장한 만화가 구정이는 한 여성의 서사를 다루면서도 현대사회에 만연한 노인 고독사 문제와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성찰하는 솜씨를 보여준다. 그 결과 자신의 첫 단행본인 이 작품을 통해 우리 만화의 다양성 제고와 작가 발굴을 목표로 한 2019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 선정 만화가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소개에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현대사회에 만연한 노인 고독사 문제와 우울증에 시달린 사회적 편견을 성찰하는 솜씨를 보여준다 하는 건 맞는데, 저는 이 작품, 구정인 작가의 작품 매력이 이런 내용들을 탁탁 집어내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만화가 좋았던 이유는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인스턴트적인 목표가 없어 보여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거창하게 좀 설명을 하면서 좀 해볼게요. 원래 과거의 만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3D 기술이 없던 시절의 만화라는 거는 우리한테 말 그대로 환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만화라는 매체의 가장 큰 의미는 그냥 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어떤 재미, 만화적 표현, 그리고 뭐 환상적인 이야기. 그 남성 중심이었을 때는 엄청 그 이쁜 여자들이 나온다든지, 뭐 여성 서사 만화에는 테리우스 같이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세계, 총몽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완전 새로운 세계, 우리가 현실에서 전혀 구현해 볼 수 없는 환상의 세계를 이미지로 구현해낸다는 거에 큰 매력이 있었죠. 근데 이게 3D 기술이 발달하면서 영화가 이제 멀티플렉스 시장이 열리면서 만화의 이런 영역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만화책 어벤져스보다 영화 어벤져스를 보면서 우린 더 웅장하고 재미를 느끼는 그런 시절이 이미 와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만화가 가야 될 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만화가 하나의 길을 잃었고, 두 번째 길을 잃은 거는 책은 소장의 개념이었단 말이죠. 어쨌든 소장을 하고 그거를 돌려본다든지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네트워크 중심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만화가 그 빠른 확장성과 직관성이 존재하는 어떤 공유 시스템,
지금으로 말하면 웹툰이죠. 하나 이미지를 올려놓고 그걸 공유해서 더 싼 값에 공유해서 본다는 그 공유 시스템이 발전하게 되면서 폭풍 성장하게 돼요. 그 시장이. 그래서 만화책이 가지고 있던 두 번째, 뭐랄까, 그 만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연재 만화로서의 재미, 이런 것들도 이미 웹툰으로 다 뺏겨버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미 환상적인 그림이나 이런 것들로 어필하는 만화들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만화는 몇 작품 없다는 것이고, 연재 만화로서도 매력을 느끼며 살아남을 수 있는 만화책은 몇 작품 없다는 소리가 돼요. 그럼 만화가 이제 남은 길이 뭐냐? 그럼 이것들을 대처하지 못하는, 이것들이 가지지 못하는, 하지만 만화에서 구현할 수 있는 다른 매력들로 재편입돼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 과정에 있죠.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데 그 좀 버티기 힘든 출판사들은 막 요새 계속 애장판 내잖아요. 신국판, 애장판, 뭐 완전판 이러면서 그거 다 돈 벌라고 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버티면서도 이 만화 산업에서 책으로 만드는 만화가 어떻게 재편돼야 되냐면, 그런 직관성 그리고 어떤 자극성 이런 것들에 기대는 만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직관적이지 않아서 웹툰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는 소재, 그리고 우리가 메이저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가져올 수 있는 소재, 이런 것들과, 그리고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 오히려 더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 환상이 더 이상 환상의 세계를 책에 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만화에 담아서, 그것들은 웹툰이나 아니면 뭐 어떤 애니메이션 그래픽적인 이런 거에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시장의 구성상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작가들이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작품들이 더 인기를 얻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 그런 이야기, 우리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작품들, 그런 작품 중에 한 작가로서 저는 구정인 작가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그 방식이 아까 얘기했던 직관적이지 않아요. 앞에 얘기했던 노인의 고독사, 우울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야, 내가 고독사와 우울증에 대해서 다룰게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우리한테 우겨 넣듯이 다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우리한테 이 우울증과 고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막 이 세계가 방금 태어나서 구동되고 있는데 너가 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만화를 만들지 않는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혜진이란 친구, 혜진 맞죠? 혜진, 이름을 잘 기억 못해서 큰일이야 제가. 이 혜진이란 친구가 이미 우리가 이 사람의 인생을 보기 전에, 구정인이란 사람이 이 만화에 담아내기 전에 이 사람의 인생은 이미 그냥 계속 흘러가고 있었던 것처럼 시작을 해요. 작품 자체가 전혀 직관적이거나 거기 그 어떤 주제에 첨착해서 그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방금 태어난 세계가 아닌 것처럼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사람의 인생의 긴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한 에피소드, 어느 한 지점에서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그냥 구정인 작가는 이렇게 그 내용들을 편집해서 잠깐 보여주는 역할. 그리고 이 작품이 끝나고 나서, 이 작품이 마지막 200페이지로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람들 앞으로 행복하게 살 거예요. 끝. 이러면서 내용이 끝나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 혜진이라는 캐릭터의 인생은 우리가 이 책을 덮고 나서도 어디선가 계속 흘러가는 느낌으로 작품이 흘러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직관성과 자극성, 그리고 어떤 주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피하라는 시스템이랑 전혀 다른 시스템을 굴러간다는 거거든요. 아까 책 소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책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구정인 작가의 작품은 그것들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혜진이라는 한 인간을 다루는데, 그 인간이 한테서 어떤 이게 노인 고독사를 당한 어떤 아버지나 노인 고독사를 당한 사람이 가족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혜진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우울증에 걸리는 그거를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봐줘야 이 얘기가 더 입체성 있고 좀 더 현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된다는 거죠. 창비에서 나오는, 지금 제가 요새 창비 작품 계속 보는 이유가, 뭐 제가 창비를 엄청 좋아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전 메이저 출판사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안녕 커뮤니티, 다음 시간에, 제가 이게 너무 두꺼워서 다음 시간에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준비하고 있었던 안녕 커뮤니티 같은 것도
어떤 주제에 첨착해서 그 주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막 이렇게 쏘아붙인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인간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급조돼서 급하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어떤 장르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이 사람의 인생을, 이 만화에 등장하는 인생들은 우리가 보기 전부터 이제 쭉 지나왔고, 우리가 이 책을 덮은 다음에서도 계속 앞으로도 이 사람들의 인생은 계속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작품들을 요새 창비해서 계속 내고 있어요. 예전에 정원 작가님 작품 올해의 미숙이었나요? 그 작품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런 작품들을 지금 요새 창비해서 좀 많이 골라서 선택을 해서 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그런 거 좀 취향해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들을 좀 골라서 보고 있는데, 이 구정인 작가의 만화도 그런 눈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독사, 아까 얘기했던 기분이 없는 기분, 고독사, 뭐 우울증, 그거에 대해서 딱 첨착해서 보기 시작하면 구정인 작가의 진짜 작품의 매력은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본인들이 다 생각하는 관점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분이 없는 기분은 결국에는 한 인간이 살면서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만약 부모님과 연락을 잘 안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러면은 언제든 노인 고독사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사람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나한테 찾아오면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주제보단 이 혜진이란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두고 보면은 좀 더 재밌는 작품이 이 기분이 없는 기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 제가 좀 연출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말할 게 있는데, 한 가지는 주인공만 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잠깐 상을 당해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옷을 입어야 될 때면 그때만 이제 다른 분들도 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컷들에서는 대부분이 주인공만 머리 색깔이 있고, 그리고 주인공만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선으로만 표현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기분이 없는 기분일 때 이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뭐 약간 우울증이 오면은 진짜 이렇거든요. 모든 것이 손가락 하나 까딱이 아니고, 뭐랄까, 앉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은 할 수 있죠. 근데 저기서 저기까지 그냥 잠깐 뭐 쓰레기 하나 버리고 오는 거, 휴지통이 저기 있어. 근데 휴지통까지 한 3-4발만 가서 버리고 오면 되는데, 그것조차 그거 하기 싫은 게 아니고 그거 할 힘이 없는 상황, 그런 식으로 되면서 온 정신이 그냥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숨은 쉬는데 자기가 숨 쉬고 있다는 게 막 느껴져요. 그런데 그냥 머리가 핑 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텅 비어있는 느낌. 누가 내 옆에 앉아있는데 그냥 텅 다 비어있는 그런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겉만 이렇게 번지르하고 안에는 그냥 다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울증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표현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 지레 짐작입니다. 근데 이 작가 혜진이라는 인물만 이렇게 계속 검은색 옷과 머리 이런 것들만 색을 칠하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우울증을 느끼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잘 표현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뒤에 조금 뭐랄까, 결국엔 이 친구가 이제 약을 먹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을 얻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아이도 그렇고 이렇게 무늬 있는 옷을 입고 있고 색이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랑 좀 다르게 우울증이 있는 상태와 우울증이 없는 상태를 이렇게 좀 표현하신 것 같아서 좀 좋다. 그런 데서 신선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컷 연출인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거 소개하기 전에 한 작품 더 보고 소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들었던 이게 키포인트였는데, 그 기분이 없는 기분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컷 연출이 조금만 더 용감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제 개인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고 아니야 이거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 말 없는 거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기분이 없는 기분을 보고 다 좋은데 컷 연출에 있어도 좀 더 용기가 필요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잠시 쉬고 돌아와서 비밀을 말할 시간 얘기를 좀 하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고 돌아올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구정인 작가님의 기분이 없는 기분, 비밀을 말할 시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말할 시간 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없는 기분 때보다 좀 더 능숙해진, 그리고 좀 더 작가님이 뭔가 뭐랄까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뭔가 늘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분이 없는 기분 말고 뒤에 작품, 그 다음 작품도 보고 나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녹음이 5번째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말썽을 일으켜서 제가 5번째 이걸 녹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한 2번 녹음할 때까지는 그래도 기분이 업된 상태로 이거 작품 소개를 막 했거든요. 그런데 장비 문제로 장비가 마이크 소리가 계속 찌직찌직거리면서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계속 껐다 켰다 이러면서 체크하면서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실패되면, 잘 안되면 그냥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기기빨이 안 받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고 한번 계속 읽어 내려가 볼게요. 그 비밀을 말할 시간에 대한 소개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책 기분이 없는 기분이 2019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우수 만화에 선정되며 평단과 독자들의 주목을 받은 구정인 작가의 신작 비밀을 말할 시간이 출간되었다.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자기를 긍정하며 성장하는 여성 청소년 서사인 비밀을 말할 시간은 중학생 은서가 어린 시절 겪은 성추행 사건을 스스로 극복해가는 과정을 따라간다. 어린 시절 낯선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기억은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은서를 괴롭힌다. 가해자를 향한 분노, 자책, 엄마에 대한 원망 등 깊은 감정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은서의 모습에서 어느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안고 있던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 당당히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응원하는 작품이다. 똑같은 거를 한 5번, 6번 읽으니까 힘드네요. 그래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기분이 없는 기분 때보다 이 비밀을 말할 시간은 좀 더 작가가 능숙해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좀 더 도전적이고 용감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기분이 없는 기분 때는 제가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이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그냥 저의 느낌상 좀 더 망설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이 컷은 들어가야 하는 걸까? 아니면 뭐 이 에피소드를 중간에 넣을까? 나중에 뒤에 넣을까? 어디다 순서를 배치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작품에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그런 게 이제 저는 기분이 없는 기분을 보면서 느껴졌거든요. 근데 작가님이 나 그런 고민한 적 없는데 이러면 저는 할 말 없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 비밀을 말할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점이 거의 없이 작품 내의 모든 내용들이 거의 명료해요. 그러니까 명료하고 명확하고 너무 깔끔하게 딱딱딱 들어갈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막 극적이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완벽한 완결성을 지니는 그런 극적인 요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필요한 지점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은서라는 친구의 그 인생을, 타임라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보여줘야 될 부분들만 딱딱 보여주고 넘어가고, 그 은서의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첫 작품 할 때보다 굉장히 명료해지고 깔끔해지고 정리가 잘 된 것 같다. 물론 첫 작품도 좋았지만 지금이 더 좋게 정리가 잘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책 뒤에 보면 작가님이 책 뒤에 써두신 내용이 있어요. 이 만화는 최은미 작가의 단편소설 눈으로 만드는 사람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순간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둥이 되는 작품이 있어서, 기둥이 되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서 이렇게 명료하고 깔끔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그 눈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작품을 또 봤는데 그 글과 내용도 다르고, 그리고 느낌도 달라요. 문체에 나왔던 그걸 이끌어 나가는 분위기 이런 것도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 제가 이걸 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 작가님이 성장했구나, 레벨업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눈으로 만든 사람에서 받은 영향이라는 건 결국 뭐 이 작품을 만드는 어떤 기둥 뼈대에 대한 영감이라기보단 그냥 그 작품을 보고서 작가가 느꼈던 어떤 영감을 작가가 구정인 작가가 잘 소화해서 그걸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잘 뽑아냈구나, 잘 만들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 보고 나서 내가 기분이 없는 기분을 보고 뭔가 작가님이 좀 고민하는 흔적들이 이렇게 보인다라고 느꼈던 것들이 이 작품을 와서는 이제 완전히 깔끔해졌구나.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작품에 있어서 약간 물음표였던 여러 가지 지점들이 느낌표로 변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좋은 작가를 만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작품이 더 기대되는 거죠. 다음에도 좋은 작품이 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점에서 제가 이번에는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이 구정인이란 작가를. 근데 그것들을 보여주는 방식이 전에 앞에 작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랄까, 사건을 위해서 급조된 세계가 아니고, 아까도 계속 누차 말씀드린 거지만 성추행 사건을 겪은 은서가 주인공이 아니고 은서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듯한 느낌. 이게 제 말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건을 위해 인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인물의 인생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라는 식으로 서술을 하고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되게 잔잔하게 잘 구성돼 있어서 보는 사람 입장으로는 진짜 은서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그래픽적인 문제인데, 이 마지막 대사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 대사 가지고도 할 얘기가 좀 있는데, 마지막에 은서가 하는 대사가 있어요. 나는 이제 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잘못되지도 않았다는 걸. 나는 괜찮다. 이 대사를 하는 게 있는데, 이 대사를 하는 장면에 있어서 지금 구정인 작가가 그려놓은 그림체가 아닌 굉장히 디테일이 높은 그림체도 있잖아요. 명암 탁탁탁 그리고 이렇게 뭔가 웃는 모습도 그렇고 입술 그리고 막 이렇게, 만약에 그런 그림체였다면 좀 독자들이 이 인물에 있어서 공감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감정이입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이분 그림체를 되게 보면은 우리 옛날 일기장 보는 그림체거든요. 그리고 되게 그림들을 단순화시켜서 그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 캐릭터가 마치 나인 것처럼 공감하기 쉬운 거죠. 나인 것처럼 나를 투영하기 너무 좋은 그림체인 거야. 이 친구의 모습에는 여기 만약에 이 친구가 남자였으면 내가 성인수가 들어가도 되고, 뭐 제가 평소에 아는 다른 작가가 자기 모습을 이입해도 되고, 감정이입하기 너무 좋은 거죠. 그런 감정이입하기 좋은 캐릭터의 그림체가 나는 이제 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나는 괜찮다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한테 오는 그 느낌, 이런 것들은 이 구정인 작가가 자기 그림에 맞는, 자기 그림에 어울리는 주제를 잘 정한다 이런 생각도 좀 있고,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이게 방송이 이렇게 편집이 잘 돼서 이렇게 한 번에 마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지금 계속 연달아 가면서 방송을 체크하고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나, 목소리가 또 지지직거리면서 들어가진 않았나, 이걸 체크하면서 하고 있어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제가 조금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다기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준비를 좀 해놔야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쨌든 이런 아동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그 피해를 겪으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대부분 이런 폭력을 겪으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뭔가 공감한다든지, 뭔가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겪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감하기는 힘들죠, 사람이. 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문제고 잘못된 행동이고 그런 범법자들은 분명한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걸 모두가 공감하듯이 저도 공감을 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 주변에 누구라도 갑자기 이런 문제로 나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뭐 아이도 마찬가지고 뭐 어린이여서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의 지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저보다 연배가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누구라도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런 문제로 있어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도움의 눈빛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그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나 이렇게 아무한테나 도와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내가 이걸 말했다가 무슨 소리를 들을까 이런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언제든 도와줄 수 있는 준비는 교육을 통해서 배워놔야겠다. 어떻게 도움을 주면 되는지 이해해 놔야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은 전 이 작품 보면서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말을 해선 안 되는지도 좀 알아둬야겠다. 그러니까 앞전에 말했던 기분이 없는 기분 때도 그렇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해선 안 되는 말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 말인데 그런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는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게 우리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런 일로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청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전문가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주변 지인으로서 도와줘야 되는지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말을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평소에 공부를 해놓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교육이 제3자가 될 수 있는 입장들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좀 해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좀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 협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한 템포 한 템포마다 한 포지션 한 포지션 한 타이밍마다 그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 다른데 그때마다 어떻게 슬기롭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좀 공부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거가 이 작품에서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는 그런 거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뭐 어디 출판사를 막 여기 최고예요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그리고 뭐 아부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데 일단 우정인 작가가 좋은 작가인 거는 맞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작품이 나오면 책을 살 것 같아요. 그거 그리고 가능하면 만화 클래식에도 한번 모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 요새 창비에서 나오고 있는 책들이 이런 부분에서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건데 사건을 위해서 인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인물의 인생에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서사 그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새 창비에서 나오고 있는 책들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어느 평론가 분이랑 이재민 평론가 아닙니다. 다른 평론가 분이랑 제가 평론가 이러면 전부 다 이재민 평론가 얘기를 해서 그게 아니고 어느 평론가 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요새 좀 괜찮은 책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어떤 류의 작품 찾으십니까? 라는데 본인이 요새 이제 글을 매번 이게 기고하는 데가 있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자기가 2편인가 3편인가 연달아 창비 출판사 작품들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몰랐대. 그러니까 좋아서 쓴 거래. 그냥 좋아서 쓰고 있었는데 내가 요새 창비 걸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또 쓰면은 뭔가 계속 뭔가 이 커넥션이 있는 것 같고 이럴 것 같아서 그냥 좀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다른 좋은 작품을 써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그 말에 저도 요새 동의를 했어요. 창비에서 나오고 있는 만화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들이 많다. 여기서 생각보다라는 거는 원래 창비는 만화를 주로 하는 출판사가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그 만화가 주인 출판사는 지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요새 창비에서 노력해서 나오고 있는 책들이 참 그러니까 소장의 개념으로서 책의 개념으로 소장의 개념으로 괜찮고 좋은 책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도 저는 원래 북스토리 요번에 피너츠 25권 왕관한 왕관한 그 북스토리 책들을 좋아하는데 요즘 계속 창비 책들에 좀 눈길이 가요. 뭐 나쁜 친구 때도 그랬지만 나쁜 친구 이후에 조금 변한 것 같아요, 태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느끼기에.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창비에서 나오는 책들도 추천해줄 만한 책들이 많다. 정원 작가님이 올해의 미숙도 마찬가지고. 다 좋은데 프로필 좀 길게 써줘라.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원래 한 25분 30분 떠들었는데 한 5번 녹음하다 보니까 힘이 안 나네요. 똑같은 거를. 이번 것도 진짜 만약에 녹음 잘못돼 있으면 이 방송 접을 겁니다. 신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창비에서 나온 이 구정인 작가님의 기분이 없는 기분, 비밀을 말할 시간 한번 연달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비밀을 말할 시간을 더 추천드립니다. 올해 나오기도 했고 좀 더 깔끔하고 명료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뒤에 뭔가 좀 더 얘기할 게 있었는데 힘이 없어요. 5번 녹음해봐 여러분들도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PR 방송과 함께 다음 주에도 2편을 연달아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